여러분, 요즘 자영업자들의 분노 하늘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은요, 위드 코로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노의 어떤 물결은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그래서 자영업자들은요, 울며 겨자 먹기로 시급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시급을. 지금 여러분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시급은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예, 8,720원입니다. 8,720원. 내년에는 5.1%가 올라서 9,16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급은요, 예, 뭐 9,000원, 10,000원 올려서는 못 뽑아요. 12,000원까지 올려도 못 뽑아요. 이제는 20,000원을 줘야지 겨우 알바생들이 몰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급으로 20,000원을 올리니 겨우 알바 지원자들이 모였다. 지금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느냐? 이게 일할 사람이 없어진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경제정책을, 죄송합니다, 그냥 쓰겠습니다, 개판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대표적인 문제가 일할 사람이 없는 이유는요, 실업급여를 많이 주기 때문이에요. 실업급여는요, 6개월 일하고 나면 나머지 4개월 동안 거의 한 180만 원 좀 넘게 주는데, 이것은 최저임금하고 10,000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럴 바에야 나는 실업급여 받겠다, 이거 일 안 하고 실업급여 받겠다. 그러니 일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일할 필요가. 게다가 말입니다, 요즘은요,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택배 노동자 파업하고, 대리점주 괴롭히고, 그러면서 지금 택배라든가 혹은 배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임금이 많이 올라간 건 아시죠? 실제로 말입니다, 배달원의 임금은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이런 데가 괜히 경제도 모르면서 권력의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계속 올려줬어요. 계속 올려주다 보니까 여러분, 자영업자는요, 한 달 내내 배달 장사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버는데, 배달원들은요, 많이 벌면 600만 원, 700만 원까지 번다고 하네요. 참, 이게 진짜 웃기는 일이죠. 배달원들은 600만 원, 700만 원 버는데 플랫폼은 더 많이 벌어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이런 플랫폼들은. 그런데 죽어나는 거는 자영업자인 거예요. 자영업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당장 해보자고요. 배달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영업자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배달원을 하겠죠.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이게. 진짜 실제예요. 진짜 실제인 이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다 배달원 쪽으로 간 거예요. 2020년만 하더라도 플랫폼 산업에 배달원으로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22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요, 66만 명이에요. 66만. 3배 늘어났습니다. 3배. 차라리 자영업을 하는 거 죽도록 일하는 것보다가 배달원 하면서 심심할 때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일 안 하고, 아니면 새벽에 잠깐 일하고 나머지는 잠자고, 아니면 새벽이나 저녁에 잠깐 일하고, 낮에는 공부하고, 이제 이런 일이 흔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골치 아프게 알바 왜 하냐 이거야. 배달하지 미쳤다고 알바하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몰리고요. 나는 자영업자도 안 할래. 차라리 배달할래. 배달하면 이익이 더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배달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배달원이나 택배하는 사람들의 어떤 위세가 굉장히 커졌어요. 실제 진짜 거꾸로 된 거죠. 대한민국이 이게 바로 돼 있으려고 그러면요, 자영업자가 많이 벌어야 돼요. 자영업자가. 택배 대리 점주가 많이 벌어야 돼요. 택배 대리 점주가.
대리점은요, 많은 택배원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리점주가 당연히 많이 벌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오히려 말입니다. 요즘은요, 택배 대리점을 하면서 택배 기사를 안 뽑는다고 해요. 아예 내가 직접 다 하든가. 힘에 붙이는 것은 가족을 동원해서 한다고 합니다. 가족을. 굳이 속 시끄럽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요. 대리점주를 협박하고 고생하고 자살하게 만드는, 김포에서 자살하게 만든 것도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만큼 이게 노조가 들어가서 그만큼 가격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더 충격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표가 진짜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시면 서비스업 업종별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음식점 주점은요 80만 개에서 77만 2천 개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정보 서비스업은요 6만 3천에서 7만 2천으로 늘어났어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이제는요 차라리 택배할래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편하니까 그냥 놔두죠. 음식 숙박업도 줄어들었죠. 6만 6천에서 5만 8천으로. 그 다음에 항공운수업도 4만 3천에서 3만 9천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항공운수업이라는 게 비행기 아니에요. 비행기. 저가 항공사 지금 다 망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지금 배달한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 알바를 구할 수가 없죠. 전부 다 한쪽으로 몰리니까. 플랫폼으로 다 몰리니까. 그러니 자영업자들은요. 이제는요. 2만 원을 안 주면 못 뽑는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진짜 택배기사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2019년 6월에 4만 9천 명이었던 것이 2020년 6월에 5만 4천 명, 2021년 6월에 가면 더 늘어날 겁니다. 여기에다가 전업 택배기사도 있지만 알바 택배기사도 있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고 그때그때 일하고 빠지니까 쉬고 싶을 때 쉬고 그게 가능하거든요. 택배기사는 충분히 대리점이 문제지 택배기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배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원도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게다가 몇 번 하면 재미가 쏠쏠하니까 그 재미 쏠쏠한 데다가 올인을 하는 거죠. 실제로 말입니다. 영화관에 있던 사람들도 보세요. 3만 1,600명이나 되던 영화관 종사자 수도 19,700명까지 37.6%가 줄어들었습니다. 전부 어디로 가느냐? 전부 말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로 간다는 거예요. 플랫폼 노동자. 여러분 시장은 왜곡이 일어나면 그 왜곡이 결국 그 시장을 실패하는 요인으로 만듭니다. 지금 당장은 플랫폼으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결국 말입니다. 플랫폼에 물건을 전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택배하면 택배를 보내는 당사자들, 배달원이면 음식을 만드는 당사자들, 이들이 이익을 안 나고 망해 나가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배달원도 택배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배달원은 이제 줄어드는 만큼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더 많이 빠질 거고요. 택배원은 대리점의 어떤 쉽게 말하면 대리점주의 분노가 결국 사람들을 덜 고용하게 되고요. 이제는 대리점주가 작게 하더라도 내 혼자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내 가족과 하겠다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시장은요. 배달원도 줄어들게 되고 택배원도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일자리를 잃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제 원칙은요. 일반적이어야 돼요.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면 그 시장은 무너지거든요. 지금 제가 봐서는 배달 시장 자체, 택배 시장 자체 여기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저는 심하다고 봅니다. 결국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또 한 번에 시련을 겪게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안 그래도 최저임금이 내년 가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물건값을 올려야 돼. 올리는데 안 팔려. 그럼 망하거든요. 망하면 그만큼 배달 건수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은 전체를 보고 정책을 펴야 되지, 이 나무를 보고 정책을 펴면 그 나무 때문에 다른 나무들이 다 치여서 죽어요. 그러면 숲이 전체가 망가지겠죠. 황량한 나무 한 그루만 덩그마니 올라가겠죠. 저는 그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면 딱 그 짝입니다. 숲을 보고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보고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가 웃자라니까 다른 나무들이 지금 다 줄줄이 죽어나가는 형국.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중에 다른 나무, 죽어나가는 그런 다른 나무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아닐까. 전 오늘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는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숲을 보고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처럼 친노동 정책으로 이렇게까지 간다는 것은 결국 경제를 망치는 꼴이 될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결국 말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끝나게 되고 코로나 위기가 이제 점점 끝나게 되겠죠. 언젠가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배달업이 이렇게까지 지금처럼 호황을 누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는 택배든 배달이든 굉장히 어려운 또 실현기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자영업자들이 잘 버텨줘야 되는데, 그죠? 위드 코로나가 되고 일상 회복이 완전히 될 때까지 잘 버텨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는지 저는 생각해 봅니다.